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11월의 첫 번째 주말 저녁입니다. 깊은 가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더웠죠? 네. 박은영 아나운서, 저희 오늘 특별히 뭐 축하할 일 있죠? 그럼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예가 중계가 1400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1984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1400회면 정말 네. 28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저도 1400회 생일을 맞아서요. 특별히 자축하는 의미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와, 너무 멋져요. 근데 실현당한 줄 알았죠. 여보세요. 네. 좋은 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그 연예가 중계를 보면서 영화 배우의 꿈을 키웠었는데요. 특히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연예가 중계와 함께했기 때문에 네. 연예가 중계가 저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잘 컸어요. 고맙습니다. 네, 잘 키웠네요, 연예가 중계. 네, 이렇게 잘 네. 커서 MC로 있으니까요. 정말 네.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근데 네. 1400회 생일 맞은 네. 거 SNS에 올리셨더니 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죠? 네, 그 연예가 중계를 오래전부터 팬이고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딸아이와 함께 시청하신다는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하는 연예가 중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연예가 중계 1400회. 연예가 중계의 터줏대감이시죠? 15년 됐을 거예요, 아마. 오, 네. 김생민 씨가 소식 준비하셨는데요. 네. 연예가 중계 반을 함께 하셨네요? 네, 출연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에게는 그 애정과 사랑을 받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질책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속 스타들, 복귀 시점을 놓고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 복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답이 있는가? 연예가 중계에서 진단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예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또 클릭수를 기록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금주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예가 핫클릭 시작합니다.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이신고입니다. 충성! 신화의 NBC를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의 못다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31일 용산 국방홍보원 앞 주황색 풍선을 든 팬들과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한 NBC. 충성! 떨리고 지금도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긴장이 무척 되네요. 어떤 걸그룹이 힘이 돼줬던가요? 대세인 소녀시대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녀시대를 향한 하트춤. 저녁돌이도 있지만 귀여운 매력은 변함없습니다. 화려했던 저녁 신고식을 마치고 어제 연예가 중계팀이 그를 만났는데요. 800이네요. 연예가 중계 1회 출연권. 10회 주시면 안 돼요. 많이 나오고 싶은데. 이거 꼭 촬영할 때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5일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좀 많이 안 나요. 예. 멤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소집 해제를 곧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바로 신화 활동을 하지 않을까. 네. 다른 분들은 신화를 하면 야 이제 너무 늙지 않았나, 나오면 춤이라도 제대로 출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직 신화는 살아있구나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2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제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봤을 때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남자구나 라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기대해 주실 거죠? 네, NBC 저녁 축하드립니다. 심영래 씨가 결국 출국 금지를 당하고 영화사는 경매에 붙여줬습니다. 진지식인 심영래 씨가 끝없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편한 소식들 취재했습니다. 폐업 석 달째인 영구아트를 찾았는데요. 최고의 상업 영화를 꿈꾸던 이곳은 이제 텅 빈 공터로 방치돼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 아무도. 경고하는 사람 없어요. 직원들은 떠나고 영화 속 소품들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 지난 31일 결국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경매 게시가 나고 지난 10월 31일 날 감정가 37억 원이 넘는 그 영구아트 센터는 그 단독 응찰대에 4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40억 원에 낙찰된 영구아트, 주인 없는 집에 지불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물을 신청한 채권자인 에이스저축은행이 1,935억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 후순위의 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낙찰된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압류를 시청에 놓았다면 그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 체불된 임금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압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영래 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회사 돈 41억여 원을 횡령하고 불법 무기를 개조한 혐의로 심영래 씨를 출국 금지시켰는데요. 출국이 금지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자택에서 치과 중이다라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영래 씨의 입건과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해 11월이 되면 끊이지 않았던 연예계 사건, 사고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예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11월의 공포가 시작되는 걸까요? 지난 5일 동안 벌어진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일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 씨가 돌연 활동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삭발한 머리로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힙합 가수들이 대마초를 함께 피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대마초, 그동안 이센스 씨가 동료 힙합 가수들과 함께 피우다 적발된 것들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소속사를 찾아갔습니다. 항상 진솔하고 솔직함을 자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쉬쉬할 수는 없고 본인 스스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니까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서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쌈디 같은 경우는 쌈디도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이센스가 조사를 받고 나서 쌈디나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얘기를 그때서야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경찰 쪽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이거에 외부에 대해서 함구를 해달라. 은폐를 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네. 이센스 씨는 그동안 자신의 집 등에서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난 9월 경찰에 적발돼 10월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백하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센스 씨의 충격 고백은 연예계에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마약 혐의로 연예인을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고 인기 여자 아이돌 멤버가 대마초를 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요. 급기야 다음 날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해서 기사를 낸 일부 매체에 대해 보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11월의 사건 대마초 판매에 이어 교통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군복무 중 탈영으로 팬들을 걱정시켰던 잭스키스의 멤버 이재진 씨가 이번엔 교통사고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11시 한 20분경에 신사동 선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정상 진행 차량하고 입구에서 이렇게 경력이 접촉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은 경미한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단순 접촉 사고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측정했을 때 0.087 정도, 면허정지 100일이죠. 이번 일로 이재진 씨는 면허정지 100일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 2일 가수 박혜경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지난해 3월경에 박혜경 씨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샵을 재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리금을 착복했다. 특히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경 씨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신 씨가 그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한 사건인데요. 별다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을 조사했던 고등검찰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건물에 세대에 있던 박혜경 씨의 그 피부샵? 그게 이제 그걸 양도하면서 그 건물주의 양도를 받았는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사실 쟁점이긴 한데 서울고검에 따르면 박혜경 씨는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을 양도하고 영업권리금 2억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기 혐의를 받게 된 박혜경 씨의 입장 어떨까요? 왜 이렇게 당일 제작진은 메일을 통해